마운틴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운틴 박입니다. 이제 파이널 컷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나요? 파이널 컷의 장점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편집 방식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에 세 강의들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파이널 컷을 만져보셨다면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상 편집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어떤 전문가적인 편집 기술을 가지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파이널 컷에 익숙해지고 친해져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또 파이널 컷을 다루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좋은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려면 장비도 좋아야 하고 물론 찍는 기술도 좋아야 합니다. 편집과 후보 정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이널 컷과 영상 편집을 강의하는 이유는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일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행복을 갖기 위함입니다. 제 채널에 보시면 예니일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과 딸이 출연하는 예니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다니던 직장이 워낙 바쁘던 곳이라 아이들을 잘 때만 봤었는데 아이들과 또 아내와 시간을 못 보내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바로 불행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저녁과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하더라고요. 예니일기를 찍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추억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예, 영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네요. 제가 다시 돌아가자면 전 여러분이 배우는 이 영상 편집 파이널 컷을 통해서 삶의 행복 그리고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것이라면 영상 편집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파이널 컷은 참 쉽기 때문입니다. 앞에 파이널 컷 강의들을 보시고 오늘 강의까지 보신다면 간단한 컷 편집과 자막을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자막 입력하기와 자막을 입력하기 위한 배경인 제너레이터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인스펙터 설명입니다. 먼저 자막을 입히려면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방법을 모르신다면 앞에 강의들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 소스를 임포트 하시고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영상 편집을 하는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작업하는 작업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보통 소스를 가져와서 러프하게 컷 편집을 하고 컷 편집을 하면서 영상 전환 효과를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 작업을 하고 자막 작업을 하면서도 컷 편집을 디테일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업로드한 예니일기에 작업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같이 설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예니일기는 보시는 것처럼 4분 정도의 타임라인에 있는 것들을 컷 편집을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타이틀과 자막을 넣으면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내용들은 앞에 이렇게 티저 영상처럼 재미있는 내용들을 넣어놓고 이 부분에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고 이후에 오프닝 영상이 나왔다가 이렇게 본 영상이 시작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메뉴 상단에 있는 이 세 가지 단추 중에 이게 타이틀과 제너레이터에 관한 아이콘인데요. 누르시면 타이틀과 제너레이터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브라우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타이틀로 사용할 자막은 이 센터드라고 되어 있는 이 자막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이리 보기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끌고 오셔서 타임라인에 갖고 오시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센터드란 자막이 이렇게 영상 위에 올라와 있죠.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그래서 이 타이틀의 내용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 타이틀을 한번 클릭하시면 인스펙터 창이 이렇게 타이틀을 바꿀 수 있는 창으로 변합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밑에 서브 타이틀에는 뭐 저희 채널의 이름인 마운틴 박의 무비 채널이니까 마운틴 박의 마운틴 박스 픽처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내용을 수정하고 글씨체를 바꾸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걸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정하시고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밑에 서브 타이틀의 내용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네, 밑에 폰트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글씨체를 이렇게 바꿨는데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라는 글자만 좀 키우고 무슨 일이에서 일이만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조금 더 재미있게 되었네요. 타이틀을 넣었는데 배경화면에 흰색 글씨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어둡게 하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화면에선 잘 보이잖아요. 파이널 컷에는 이 화면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네레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막과 제네레이터가 있었던 부분에 가시면 이 제네레이터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솔리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솔리드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커스텀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자막이 위로 올라와서 자막이 보이겠죠? 이 제네레이터를 위로 올려버리면 이 화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막이 제네레이터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검정색이니까 밑에 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일 수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 부분을 자막의 길이에 맞춰서 줄이시고 이 솔리드 클립을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이 솔리드를 한번 클릭하시면 인스펙터에 그 솔리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메뉴를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크레용이 나오죠. 크레용을 클릭하시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그냥 검정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 필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이제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오퍼시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로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의 부분에 대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슬라이드를 직접 이렇게 끌으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90% 정도 하니까 글씨가 더 잘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스케일부터 얘기하자면 스케일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늘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검정색 화면이 확대가 되니까 그냥 검정색 화면이 그대로인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100% 이하로 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되죠. 네.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이렇게 X축과 Y축만 따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 동그란 단추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회전 값을 줄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포지션은 이 클립에 대한 위치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 숫자를 클릭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위치가 이동이 되죠. 상하로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 상태로 돌리실 때는 원래 값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 끝에 보시면 유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시면 리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원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아래 메뉴는 크롭입니다. 이 클립의 사면을 자를 수가 있는 건데요. 레프트 이렇게 늘리시면 레프트부터 이렇게 잘라지고요.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탑, 버텀 이런 식으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턴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 디스토트란 메뉴는 왜곡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내 구석의 점들을 어디에 위치해 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 도형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 꼭지점의 변화값을 이렇게 줘보면 네, 움직이기 시작했죠. 상하로도 움직이면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사다리꼴의 모양의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싶으시면 이렇게 왜곡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꽉차게 할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배경이 되는 솔리드가 깔렸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자막이 나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검정 화면에 디졸브를 줘보겠습니다. 디졸브는 이런 뜻이고요. 상강에서 강의한 것처럼 트랜지션 메뉴는 이렇게 오른쪽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네, 그 중에서 디졸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이렇게 잡아서 이 클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앞과 뒤가 이렇게 디졸브가 생깁니다. 디졸브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이 같이 나오니까 좀 그래서 검정색이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변화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끝에 부분도 더 늦게 끝나도록, 영상보다 늦게 끝나도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트랜지션에 보면 무브먼트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브먼트 중에 드랍이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드랍이라는 효과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뭐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뒤는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떨어질 때 효과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효과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을 넣을 수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의 이 세 단추 중에 이것을 가운데 것을 클릭하시면 이 사운드 이펙트라는 창이 나옵니다. 사운드 이펙터 안에는 파이널 컷의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 소리는 들어보시고 적당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 검색창에서 크래쉬라는 소리를 검색해 보니까 네,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깡통 소리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끌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서 이 부분도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타이틀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단추 보시면 그 타이틀에 스피치 버블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져오신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죠. 내용과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이 클립에 대한 속성은 역시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 뜹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 있는 이 아이콘들 중에서 맨 앞에 이렇게 T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자막 템플릿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이 빌드인과 빌드아웃의 체크박스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빌드인과 빌드아웃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스피치 버블이라는 타이틀은 이렇게 앞에서 튀어나오고 뒤에 들어가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을 실행할 때 체크를 해두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 효과 없이 바로 그냥 나타났다가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 있는 게 더 재밌으니까 체크박스를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폰트는 역시 이제 폰트를 바꾸는 메뉴인데 이것은 두 번째 메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선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네, 이것도 역시 뒤에 항목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필 컬러는 이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용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안에 면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이 면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웃라인이 지금 빨간색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흰색만 보이죠. 근데 뭐 잘 안 보이니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 색깔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버블 타입이 있는데 이 버블 타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5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모양, 세 번째는 이런 모양, 네 번째는 이런 모양, 다섯 번째는 이런 모양인데
저는 이 엑사이트가 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케이션은 어디에 위치할 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퍼 라이트에 있고요. 어퍼 레프트로 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로어 라이트로 가시면 이렇게 가시고, 로어 레프트로 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어퍼 라이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가시면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월드컵 공원에 인라인 타러 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흰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끄시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얼라인먼트는 어디에 지금 위치할 건지, 지금 중앙에 위치한 정렬이고,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 버티컬 얼라인먼트는 세로 정렬입니다. 지금 이것은 맨 위에서 정렬할 건지, 이건 가운데 정렬할 건지, 이거는 맨 아래에 정렬할 건지 되어 있고요. 라인 스페이싱은 이렇게 글자와 글자 간격의 줄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요. 트래킹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간이라고 하죠. 베이스 라인은 뭐 정렬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에 대한 건데 보통은 잘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올캡스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올캡스는 대문자를 쓸 때 올캡스를 누르게 되면 대문자로 변하게 됩니다. 해제가 되어 있으면 쓴 대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올캡스를 누르게 되면 소문자가 다 대문자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는 한글을 쓸 거니까 메뉴를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스펙터 짱과 마찬가지로 위치에 대한 메뉴입니다. 위아래 상하 좌우가 수정이 되고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로테이션 되는 스케일은 이렇게 글씨 크기에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막들을 다음에 이제 또 준호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커맨드 C, 커맨드 V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내용을 그래서 인라인을 갑니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어퍼 레프트로 가시면은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매킨토시에서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이 클립을 복사하고 싶으실 때 커맨드 C, 커맨드 V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거는 파인더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옵션을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 가시면 계속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들, 영상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들로 간직될 소스가 될 것입니다. 먹는 소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